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오늘도 이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지수를 지키면서 지금 이 반도체 중심으로 수급이 진행 중이죠. 자, 여기서 당연히 우리가 이 부품주들에 대한 흐름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이 제주 반도체 올라올 때 상당히 탄력이 좋았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이 현재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상당히 좀 지루한 이 박스를 만들고 있는데, 현재 위치에서 이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을지, 만약 우리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한다고 하면 현재 위치에서 어디서 매수를 노려봐야 할지 오늘 시간에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현재 흐름부터 보자고요. 자, 보면 뭐가 보입니까? 네, 박스가 하나 보이죠. 박스. 자, 물론 이 제주 반도체 저점에서 적게 오른 게 아니에요. 17,900원에서 54,500원까지 단기간에 올라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위치에서는 이 박스를 그리면서 기간 조정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조정이 된 형태가 참 이쁘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일단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 전쟁발 이슈가 있었을 때, 무지막지한 이 투매가 나왔을 때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 이제 가격 조정이 상당히 이제 세게 나온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제주 반도체는 횡보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그 당시에는 뭐 이틀 동안 뭐 17%, 13%, 뭐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얼만큼 빠르게 이 회복을 했느냐, 그리고 유지를 해주느냐, 이런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주 반도체 상당히 빠르게 회복을 해줬고,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히 과거의 이 흐름에 대한 이탈이 없이 유지를 잘 해주고 있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번 조정에서 이렇게 꺾인 애들이 많다고요. 꺾인 애들이. 근데 얘는 안 꺾이고 횡보를 하더라.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지금 이 제주 반도체 많이 오른 위치긴 하지만 이 더 추가적인 상승을 보는 이 매수에 대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번 조정이 이 과열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는 이 매도 차트에서도 명확하게 보이는데, 이 차트는 이제 과열권에 왔을 때, 즉 뭐 단기적 목표가를 우리가 측정할 때 활용하는 지표인데, 보시다시피 과열에 오면 뭐가 발생합니까? 조정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과열 라인에서 조정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과열에서 저항을 받고 이렇게 과열을 시켜주니까 뭐가 열립니까? 상방이 열리는 거죠. 상방이. 밴드가 위로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과열을 만들 수 있는 그 힘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과열을 찍고 나서 횡보를 쭉 하더니 다시 과열을 만들고, 다시 과열을 찍고 횡보를 하더니 지금은 이 다시 과열을 만들 수가 있다. 상방이 상당히 많이 열리게 된 겁니다. 자,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자, 그 지점을 보면은 보자고요. 이번에 이 지지 시점이 상당히 또 중요했어요. 어디서 지지가 났습니까? 보시면 이 마지막에 거래량을 동반한 이 기준봉, 이 양봉, 그 가격이 뭡니까? 이 또 거래량을 동반했던 이 직전 고점 라인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파동을 공부할 때 우상향하는 주가는 어떻게 올라오냐면, 이 조정파가, 그죠? 이 직전 고점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다음 파동이 발생한다,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지금 그 조건에 부합하다는 거예요.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직전 고점을 아직까지는 훼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 만들고 있냐면, 여기서 지금 작은 수렴을 만드는 거예요. 이 박스 안에 갇혀 있는 주가인데 그 안에서 지금 작은 수렴을 만든다. 그리고 이 수렴의 끝자락에 와 있다는 겁니다. 수렴에 대한 공부를 하면 이 주가가 수렴 끝에 오면 뭐가 생깁니까? 변곡이라는 게 생기죠. 변곡. 그래서 그 힘에 대한 방향대로 이 상방과 하방이 진행이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수렴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자, 저점을 높이면서 고점을 막은 수렴이에요. 저점을 맞춘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대기 미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돌파할 호재는 아직 없기 때문에 고가는 막히는, 그러니까 저점을 높이는데 고가를 막히는 이런 수렴. 이 수렴 끝에서는 이 돌파를 만들면은 다시 한번 이 급등을 알리는 패턴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어요? 제가 뭐 파동에 대한 이야기, 패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수렴형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드리고 있는데, 이해 못하신 분 없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더 중요한 설명을 이제 해드릴 겁니다. 자, 그 전에 아직 이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그리고 이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래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영상을 뿌려줍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모인 이 주주님들이 이 하나의 주포가 되고 세력이 되어서 이 제주 반도체 이 수렴에 대한 돌파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이 구독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지금 바로 부탁 한번 드릴게요. 자, 설명 이어가서 제가 이 파동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죠. 자, 패턴에 대한 이야기, 이 매도 차트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어요. 그럼 이 수렴도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지금 이 횡보가 결국은 마무리가 되면은 다시 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를 딱 대입을 해보자고요. 복잡한 이 기술적 분석을 하나로 지금 이야기해주는 게 뭡니까? 네, 이 맥점 차트인데 매집선, 지금 여기서 매집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력들이.
그래서 이 제주 반도체 지금 이 맥점을 따라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추세에 대한 진행형인 차트다. 그러니까 매집하기 참 좋은 날씨라는 겁니다. 자, 물론 지금 다들 이 매수한 위치가 틀리실 거예요. 그래서 다들 생각이 복잡하실 건데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이 제주 반도체 이 홀딩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 제주 반도체가 이 코스닥 지수랑 동기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코스닥이 강하게 상승할 때 제주 반도체가 상승을 했고 코스닥이 박스 그리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21선 위에서 지금 횡보만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수렴이죠.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고 나서 횡보를 하다가 이 다음 방향성 똑같은 거죠. 모습이. 자, 보세요.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오고 이때 조정 나올 때 같이 조정이 한번 나왔죠. 그리고 이 올라올 때 정말 세게 치고 올랐는데 틈에 나와서 빠졌단 말이죠. 그리고 똑같이 수렴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즉 이 코스닥과 동기화가 되어 있는 게 제주 반도체다. 저는 코스닥 상승 돌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부품주들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데려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신규 매수를 좀 고려하시는 분들. 자, 물론 이 제주 반도체 저야 이 3만 원 라인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많이 해드렸죠. 이 수렴에 대한 끝자락에서부터. 그죠? 그때부터 이야기해서 편하게 가져가고 있지만 자, 이런 맥점 자리는 이 신규 매수를 고려해 봐야 되는 그 위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가격에서는 가격적으로 보면은 이 4만 원 라인 때 되겠죠. 이 가격에 대한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현재 라인에서부터 여 라인을 이제 분할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이게 나오는지 그리고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고점에 덜컥 이 거래량 실린 이 양봉 때문에 그냥 바로 또 돌파가 나올 줄 알고 추격 매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항상 이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 거래량이 터지는 이 장대 양봉 이슈들이 나오는 그 구간에서는 항상 물릴 수가 있다라는 거.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조만간에 방향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 제주 반도체를 사실상 이 3만 원대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 한미 반도체랑 같이 하면서 부품주들이 앞으로 시장에 대한 이 지배를 할 거다. 이런 걸 하면서 주도를 할 거다. 그런데 이때는 꼭 매수를 안 하시다가 이게 어느 정도 다 올라오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매수를 해갖고 뒤늦게 많이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남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보기 전에 한 발 앞서서 산업에 대한 방향을 판단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매수에 대한 문자를 미리 보내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 문자 받고 사신 분들은 하나같이 이야기를 하시죠. 코치님 말을 듣고 매수를 했더니 그 가격이 안 오고 바로 빠르게 추세가 진행이 되더라. 왜? 변곡의 끝자락에 말씀드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라는 것도 변곡의 끝자락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에이스 침대처럼 편안하게 수익을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우리가 맥점이라고 부릅니다. 맥점. 그리고 그 맥점을 찾아내는 게 뭐라고요? 이 맥점 차트라고요. 자, 제주 반도체 다시 이 노란 밴드를 안착을 하면서 지금 이 힘을 모으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힘의 응축이 마무리될 때 이 시세를 만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 토대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있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때도 똑같이 이 매수 적기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현재 위치에서도 이 매수 적기의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 이 문자를 쏴 드릴 겁니다. 문자를 받는 방법은 간단하죠. 이 화면 아래에 보이는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 번호 하나하나 다 저장을 해뒀다가 말씀드린 대로 타점이 나올 때 그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 올려드리는 영상을 보면서 이 시장에 대한 큰 그림 그리고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 공부도 좀 하시면서 그리고 실시간 타점은 이 문자로 좀 편하게 받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이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이 코스닥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처음에 이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 그죠?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주.
자,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을 해줬죠. 딱 요때입니다, 요때. 자,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 기술과 이 한미 반도체,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한미 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 때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자, 공통점이 뭡니까?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 대북주.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 자,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 자,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 자, 최근 이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 전략. 즉,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트럼프에게는.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 그런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 뭐죠? 이 로켓맨과의 대화.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기업 밸류업이죠.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자,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 자,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원대에서부터 이 12만원까지 일찍 상승을 해줬죠.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 자,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 아니,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 자,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 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